자, 이제부터 그 중경투 우리 인간지표 중경투냐 인간지표 인드라냐. 오늘 얘 제목 보세요. 중경투 어제가라면 내가 인용 안 하는데 오늘 특별히 인용했어요. 코인 하락 100% 끝입니다. 왜? 쪼지 말고 풀매수하세요. 난 이런 심장 약해가지고 이런 제목 못 따라. 저는 이렇게 딱 얘가 한 9시쯤 오전 한 9시쯤에 올리는 것 같아. 이러면은 인드라가 보니까 한 얘 약발이 그래도 3시간은 가는 것 같아요. 9시에 올리면 12시까지는 약발이 있어. 그래서 얘가 그냥 혼자 얘 약 파는 애인 것 같아요.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뭔가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뭔가 이게 삐끼가 아닌가. 원래 애널리스트는 다 삐끼거든요. 세력들하고 이렇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세력 이렇게 됐어요. 얘는 세력들한테 돈 먹지 않는데 세력이 얘를 이용하건, 얘는 그냥 순수한 아마추어인데 얘가 좀 이렇게 말빨이 있으니까 얘를 세력이 이용하건 아니면 얘가 세력에 관련돼 있건 어쨌든 간에 강력한 인간지표다. 암호화폐 시장에서 얘가 쫄지 말고 풀매수하세요 이랬을 때는 12시까지는 어떤 이익시라는 관점이고, 그 인드라 얘기했죠. 인드라에서 이 얘기를 1시에 올렸잖아. 그래서 인간지표 중경투냐 인간지표 인드라냐. 1시에 이렇게 딱 올리고 인드라가 매도하시고 관망하는 게 좋다. 그리고 12시까지 보라. 그래서 인드라가 지금 그 암호화폐 시장 뉴스나 암호화폐 시장 생태계를 지금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트도 계속 지금 주식하고 달라요. 암호화폐 시장의 차트는 주식시장의 차트하고 좀 달라서 인드라가 지금 암호화폐 시장의 차트를 연구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족하지만 구라 경제학이긴 하지만 구라 경제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 새벽 6시까지가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에 불문율이라는 게 있는 건데, 당신이 잠든 사이에 시장은 폭락한다. 이게 그러니까 12시부터 6시까지가 수면 시간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저점 형성하는 시기가 이 시기. 그리고 특히나 새벽 4시서부터 6시 사이,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 이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거든. 그러니까 그때 많이 폭락해요.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니 꼴대가 메이드 인 코인이나요? 하나 어떤 간에 오늘 우리나라 왜 이렇게 또 우루과이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또 헷갈리네. 꼴대를 맞췄어. 꼴대 맞추면 이게 들어갈 꼴이 안 느꼈던 건 뭔가 노스님 말 표현에 따르면 뭔가 귀신이 작용한 거야. 노스님의 어떤 표현법에 따르면 들어갈 꼴을 못 넣게 하는 건 귀신이 작용했다는 거지. 귀신이 누가 어떤 귀신이 작용했는지 모르겠네. 들어갈 꼴이 안 들어갔어. 전반에는 1대1이었고 후반은 한 2대0으로 우루과이가 이길 경기였는데 못 이겼다. 위믹스, 오늘 그 암호화폐 시장에 단연코 화제는 위믹스입니다. 인드라가 위믹스라는 종목을 몰랐어요. 그냥 투자 유의 종목이에요. 완전 암호화폐 시장도 신뢰성이 떨어지는데 위믹스는 더 신뢰성이 그냥 업비트 시장 내에서도 위믹스가 투자 유의 코인이에요. 얘가 오늘 굉장히 개시를 했는데 인드라 딱 보니까 마이너스 20%예요. 인드라가 위믹스라는 걸 몰랐거든. 근데 얘 뭔데 이렇게 마이너스 20%까지 폭락했지? 하고 보는 순간에 단 5분 만에
20% 상승해가지고 플러스가 됐어. 단 5분 만에. 이게 뭐지? 한데. 예, 이것도 뭐야? 그랬는데, 예, 잠시 손님이 와서 왔다 갔다 했는데, 다시 보니까 70% 폭락. 위믹스 오늘의 단연코, 예, 암호화폐다운 코인이었습니다. 위믹스. 예, 20% 폭락했다가 순식간에 플러스 됐다가 갑자기 70% 폭락. 와, 에스컬레이터 대단하네요. 위믹스 무시무시합니다. 이런 거 보면 암호화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지죠. 그리고 이제 인드라 넘어가고요. 인드라가 약간 그 글 쓰면은 번역투가 있어요. 특히 그 번역투 문장이라는 게 그 영어의 수동태가 있잖아요. 한국에는 능동태만 있어요. 수동태 문장이 사실상 한국에는 없어요. 근데 이 번역책을 많이 읽은 인드라 같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글 쓸 때 수동태 문장을 많이 써요. 수동태 문장. 한국어 마고 선생님이 제일 싫어한 게 이 번역투 문장. 이 번역투 문장에서 제일 지적을 많이 하는 게 수동태. 수동태. 한국에서 인드라도 나도 모르게 자꾸 수동태 문장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에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수동태 문장, 영어의 수동태 문장이 없습니다. 능동태만 있어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1시간 딱 지나고 난 다음에 비트코인이 아직 2,300만 원대였잖아. 이거 딱 올린 다음에 저녁 되니까 2,200만 원 떨어졌죠. 30분 뒤에 올린 거고요. 참고하시고. 한국거래소 모스의 그 다음에 CLSA 이거는 이제 차이나 쪽, 홍콩 쪽 거든요. CLSA, CS종 이런 거 해야 된다. 이게 한국거래소가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면 미 증권당국 세계에서 무늬만 ESG 이거 문제가 됐었죠. 골드만삭스 후한대 54억 원 과징금 내렸다.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이런 뉴스가 이런 어떤 추수감사절에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국유본의 의지를 할 수 있는데 추수감사절이라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오르는 것도 부담스럽고 너무 내려가는 것도 부담스럽다. 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냥 현 수준보다 조금 높은 수준 딱 요 정도를 바라지 폭풍도 없고 폭락도 없다. 이런 관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강조하듯이 악재란 악재는 올해 안에 다 터져야 됩니다. 올해 안에 다 터져줘야 돼요. 그런 면들을 인드라 말씀드리고요. 위닉스가 14,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런 종목이 한둘입니까? 코인에서 비트코인이 뭐 65,000까지 갔는데 지금 15,000. 한둘이잖아. 한둘도 아니에요. 10분지일은 약과죠. 근데 이제 뭐 돈나무 언니가 10년 뒤에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고. 100만 달러 갈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창용. 그래서 뭐 문전비 때 임명돼 가지고 일부에서는 이제 문전비 한국 총재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성렬형은 동급이에요. 국유원 임명하기 때문에 국유원이 직접 임명합니다. 문전비가 이창용 총재가 임명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문전비에게 그런 임명권이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 때 임명했던 중앙은행장을 연임시킬 수가 없거든요. 연임시켰잖아. 미국의 이든영도 지금 파월 연중 의장을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해임시키거나 이럴 수가 없어요. 동격이에요. 이든영과 파월 형은 동격이에요. 국회의원이 직접 임명했기 때문에. 저는 이창용 총재를 신뢰합니다. 전 분명히 예전부터 강조했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일 잘하고 있고, 제가 볼 때 대가 없이 아주 충실하게 현재 어려운 난국에서 잘 헤쳐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누구보다 이창용 총재의 그 이력을 검토했을 때 국유본 어떠한 연준과 국유본의 어떠한 이러한 동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저는 강조드리겠습니다. 요번에 0.25 올렸죠. 예, 이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0.5 올렸을 때와 이번에 0.2 올렸을 때 일문일답 차이를, 예, 지난번에 0.5 올렸을 때 언론의 일문일답과 이번에 0.25 올렸을 때 언론의 일문일답이 질문이 좀 다르죠. 맥락이 다릅니다. 요게 포인트다. 예, 지난번에 0.5 올렸을 때하고 이번에 0.25 올렸을 때 질문 수위가 맥락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떤 미묘한 차이를 아셔야 우리 테네님이 인드라 극단주의자 범죄에서 벗어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안타깝게도 테네님께서는 자신을 원리주의자라고 불러드는데 그것도 동의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인드라가 계속 강조하면 테네님은 다른 쪽에서, 인드라는 테네님이 좌우의 파시스트라고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테네님을 좌우의 파시스트라고 본다면 인드라는 테네님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죠. 이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런데 인드라 이웃들 중에 인드라의 범주 내에서 있는 분들 사이에서 그렇게 경계에 서 있다, 극단에 있다, 이런 얘기지. 그거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네님은 오해를 참 즐기시고, 착각도 많이 하시고 귀가 얇으셔요. 그래가지고 뭔가 어쨌든 뭔가 테네님 위주로 생각을 많이 하세요. 뭔가 맥락을 이렇게 약간 놓치시는 면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극단주의자라고 말 한마디 한 것이고, 저는 그 외에 원리주의자들이 무슨 말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원리주의 이런 표현은 테네님 스스로 하신 거고, 저는 그런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테네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원리주의자 이런 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냥 극단주의. 그런데 극단주의하면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있지만 인드라 극단주의, 주의란 빼고 인드라 극단파, 인드라 좌우파, 자유파, 이게 있으면 인드라 극단파도 있겠죠. 그러한 영역에 테네님이 한 분 계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뭔가 인드라 이웃분들이 테네님을 공격한다, 자꾸 이렇게 피해 망상을 가지시는 것 같아요. 인드라 이웃분들이 누가 테네님을 공격하시나요? 누가 있어요? 자꾸 그건 약간의 피해 망상이 아니신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관심도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테네님이 뭐라건 인드라 같은 사람이나 테네님한테 관심 있지, 대다수 인드라 시청자분들은 테네님이 뭐라든 관심이 없어요.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너무 과민 반응하시는 것 같아. 약간의 피해망상이 있으세요. 우리 테네님께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다 대다수 이웃분들은 테네님 뭐라든지 관심이 없어요. 그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을 좀 더 긍정적으로 가지시고, 조금 더 지금 부자가 아니시니까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이런 생각으로 좀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긍정 마인드가 테네님을 부자로 만들고 부자를 비난하는 그런 관점이 오히려 자꾸 부자 될 기회를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테네님한테. 자, 김승현 현대기아차 결국 취소. 지난번에 얘기했죠. 이 금리 때문에 할부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아이오닉 6가 취소 사태가 많이 벌어졌죠. 반면에 그렇다면 그랜저 차에 대한 10만 대 신규, 이것은 뭐냐? 이거는 아이오닉 6 같은 경우는
중산층들이 많이 이렇게 금리에 민감한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데 된 거고, 그랜저 정도로 살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이렇게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막말라서 10% 올라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그랜저 사죠. 말하자면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랜저와 아이오닉 6. 그래도 저는 만약에 산다면 아이오닉 사겠습니다. 그랜저 대신에. 그 다음 희청이는 롯데건설, 자금수혈의 CO2 급파. 이렇게 곡소리가 나야 뭔가 이런 곡소리, 롯데건설 곡소리 이런 게 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막바지에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막바지. 그러나 이것이 곧바로 금리 인하나 양적 완화의 시도는 아니에요. 이게 1년은 갑니다. 내년까지 가요. 내년 말까지 갑니다. 그래서 건설사 한두 개 정도는 휘청거릴 수 있고 망할 수도 있고 부도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롯데건설이 부도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런 곡소리가 나주면 어떻게 보면 경기 회복을 바라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 나쁜 뉴스가 오히려 이러한 약세장 막바지에서는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한다. 올해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터지고 해결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내년 4월까지, 내년 3월까지 이런 문제, 소소한 문제들이 다 터지고 악재들이 시장의 엄정한 시장 법칙에 따라서, 시장 원칙에 따라서 도태될 기업은 확실하게 도태시키고 그런 어떤 것들이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걸 또 확대 해석해서 한국의 금융위기, 경제위기다.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얘들아 장담할게. 그런 건 그냥 정치쇼고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에 쩔은 이렇게 좀 좌우의 파시즘에 쩔어 있는 애들의 망상이에요. 좌우의 파시즘 놈에 너무 쩌들면 중국 경제가 내일 당장 망할 것 같고, 일본 경제가 내일 당장 망할 것 같고, 미국 달러는 내일 당장 휴지가 될 것 같고, 아니잖아. 아니에요. 한국 경제도 내일 당장 망할 것 같죠? 아니에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오히려 이러한 뉴스가 긍정적인 소식이다. 그래서 오히려 주식이나 이 부동산 투자 잘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히려 곡소리가 날 때 투자하기 시작한다 이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당장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한 1년 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는 시점부터,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오르는 거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하더라도 6개월 뒤에, 금리 인하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6개월 뒤에나 최소한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그리고 설사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당장 집값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집값 하락이 멈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이들아 얘기했죠. 국힘당 정부가 들어서면 폭등도 없고 폭락도 없는 하향 안정화다. 그리고 그 가격대는 어떻게 되냐? 지난 방송에도 강조했듯이 작년 2020년, 2021년 초반 작년에 올랐던 것만큼 다 거품이기라고 보시면 되고, 작년에 올랐던 건 다 꺼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가격이 향후 만약에 국힘이 15년 집권한다 그러면 향후 인플레이션율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에서 집값이 꾸준하게 상승해서 15년쯤 뒤면 판교 아파트 30평형이 30억 간다고 해도 비싸지 않다고 느낀다 이거죠.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40억 갈 거라고 봅니다. 15년 뒤쯤.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일본 회선이 압구정에 가면 꼭 들르는 힐링 맛집, 이 오사카 이 친구처럼 압구정에서 우리 테네님이 즐거운 한때를, 여유를 딱 부리는 그런 어떤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태연님께서 이런 압구정 같은 데서 딱 네, 이렇게 낭만을 즐기셔야지 극단파에서 좀 벗어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인도는 지금도 갈 수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못 갑니다. 일해야 되잖아. 저는 쉬는 날이 없이 일하다 보니까 갈 수 있는 여러 군데는데 못 갑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뉴욕 주민 유익남. 오로노스님이 달걀말이에 성공시켰던 인형. 그렇죠. 이거 포인트 잘 잡았네. 아니 빈살만이 뭐 맛있는 요리는 다 먹어봤을 텐데 감동이 중요한 거죠. 맛있는 것보다 일국의 대통령이 직접 요리한 음식을 먹는다. 특히 이렇게 이슬람 음식에 특화된 한식을 먹는다. 이런 것들에 감동을 받아서 이것 때문에 일본 방문 취소했나? 알 수가 없죠. 어쨌든 포인트를 잘 잡으셨습니다. 노스님. 그 다음에 성류랑 머스크, 스페이스 X, 전기차 배터리 기지, 항공 유치, 스타링크. 그래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는 간단하죠. 뭐 태백산이나 지리산 같은 데서는 여전히 인터넷이 안 되는 데가 많습니다. TV도 안 나와. 케이블 TV 이런 거 뭐 중계소 설치해야 되는데 스타링크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핵심은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이 스타링크의 장점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땅은 다 대부분 평화거든요. 전쟁 때여서 그게 뭐 이렇게 좀 더 이슈가 되는 것 뿐이지, 엄밀하게 얘기해서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빛나는 건 뭐냐면 산악지대나 섬 같은 나라, 중개소 설치가 어려운 그런데 독도, 백두산, 지리산, 한라산 같은 데서도 인터넷이 되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가 오작동 안 하는, 그게 스타링크의 힘이거든요. 근데 독도를 이 머스크가 인더라 얘기했죠. 얘가 일본 오타쿠 그래서 친일인데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는 게 왜냐, 지금 폭스컨이다, 상하이 자동차다, 뭐 문제가 생겼잖아. 이게 중국 경제 없는 세계 경제로 간다니까. 조금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머스크가 빠지고, 여태까지 머스크가 친중이었잖아요. 조금씩 이렇게 바뀐다니까. 지난 방송에서 인들아 얘기했잖아. 머스크하고 국외부는 트럼프냐 머스크냐, 머스크를 선택한다. 그래서 인들아 보기에는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를 일부러 국외부원이 편하게 좀 분리시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극우 우익파시오 노선으로 가고, 머스크는 자유우파 노선으로 가는 이런 양상이 점점 눈에 보이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인들아가 이렇게 방송한 지난 방송에 방송했잖아요. 토요일날에, 화요일날에. 그러자마자 다음날에 성렬하고 머스크가 화상회의하네. 이런 우연이 있습니까? 인들아가 이런 얘기하니까 머스크 얘기했잖아.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간만에 국토전략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 케냐, 이게 또 다 중국과 연관이 있어요. 케냐가 어떤 나라예요? 1대1로 희생돼 가지고 막 그 동영상 떴잖아. 케냐 흑인 친구가, 꼬마애가 막 중국에 한테 체벌당하는 식으로 중국말 잘 못한다고 체벌받는 그런 파시오 교육을 막 받으면서 막 울먹이는 그런 케냐 흑인 꼬마가 있었잖아요. 그런 꼬마가 생각나요. 일단 이때로 인해서 케냐 경제가 폭망했는데, 이번에 새로 대통령 된 사람이 분이 성렬형을 임명한 사람도 이든영이, 저 국기본이지만 이든영파고, 이번에 케냐 신인 대통령도 국기본 이든영, 이렇게 연관돼 있으니까 함께 지금 이든영이
예? 이든영 베프 성렬령 때문에요. 그 다음에 빈살만이 한국 방문한 다음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 국가 원수와 머스크가 이렇게 한꺼번에 대통령하고 만나는 게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드라 강조했죠. 쇠기와 미션 성렬령이다. 이런 경우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역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반쪽미당이 개나발 붙는 거지. 외교 참사니 뭐니. 현실은 정반대잖아. 인드라가 얘기했죠. 산업화 근대화 미션은 박정희 대통령, 자유화 미션은 김대중 대통령, 성렬령은 세계화 미션 대통령. 그래서 근대 한국 역대 대통령 다 구변이 명했지만 이렇게 특히 3명의 대통령으로 등장할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성렬령. 성렬령은 노벨 평화상 유럽 후보가 될 것이고 성렬령 때 통일준비 대통령이 된다. 그런 얘기를 강조했지 않습니까? 예, 성렬령은 이렇게 만만하게 보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반쪽미당에서. 예, 좌파셔들이 지금 너무 만만하게 보고 있어. 큼짝하기다. 그냥 강조드립니다. 팔전국이 성렬령, 사전옥이 홍수환 정신, 어퍼컷 정신이에요. 예, 오뚜기 정신 그냥. 예, 막판에 그냥 당신 후벼 편대니까. 예, 역전승한다니까. 예. 그리고 내가 지명이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예? 영화, 헐리우드 영화하면서. 예? 범죄자가 꼭대기까지 쫙 올라갔다가 이제 한 발만 더 걸치면은 정상에 오르는데 그 직전에 떨어뜨린다고. 예, 떨어졌죠. 막 대통령 될 것 같았는데 떨어지고. 그 다음에 예? 당대표가 되면 다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데 당대표가 되니까 더 안 좋았잖아. 상황이. 수사가 더 가속화되잖아. 예, 지명리의 운명이에요. 개파이는 중국의 망조가 통일에 도움되는 건가요? 되죠. 근데 저는 간단하게 얘기해서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맹꽁이 시파르 공산당 파시오 정권이 망조가 되면 통일에 도움이 된다. 중국이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의 망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자칫하면은 어떤 우익파시오, 자유파시오에 이렇게 오염될 수가 있어요. 표현상. 중국이 망한다. 그럼 중국인들 입장에서 기분이 나쁘죠. 일본이 망한다.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표현하보다 네이션과 스테이트를 구별해요. 지금 현재 스테이트인 맹꽁이 시파르 구중국 공산당 파시오 정권이 망조가 들면 통일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것과 여부에 맹꽁이 시파르가 계속 집권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한국의 한반도 통일이 2025년 이후로는 인들아 늘 강조하지만 국민 입장에서 가성비가 떨어진다. 분단체제 유지시키기야. 다른 대안이 나와야 돼요. 통일을 시키건 어떤 방식이건 뭔가 나와야 돼. 2025년 이후에. 그건 중국과 상관이 없어요. 엄밀하게 얘기해서.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이 2025년 이후는 더 전개될 것이다. 저는 보는 편이고요. 50년 만에 유인 달 탐사 섬화 권려. 아니 근데 50년 전에는 아폴론으로 갔는데 50년 만에 왜 다시 유인 탐사냐? 이거 정말로 음모론 아니야? 아폴론이 정말 달에 갔냐? 이런 음모론이 날 수 있는데 아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뭐냐면 아폴론 계획은 굉장히 무모한 뭔가 위험을 감수한 사고 나도 될 정도로 했는데 기적처럼 성공한 게 아폴론 계획이고, 지금 이렇게 하면은 그게 한번 달에 이렇게 유인우선 같은 계획을 보내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 예산을 쏟아부었는데 만약에 실패로 돌아오면 그 감당 누가 해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쉽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좀 가능해졌어. 특히나 머스크가 노력됐고, 그리고 비용도 많이 절감된 겁니다. 스페이스X 이 기획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핵융합, 또 이런 노래까지도 또 하네요. 핵융합 좋죠. 이렇게 선진. 그 다음 명분 없는 GTX 건설 반대. 아니 뭐 이런 애들은 또 분명히 문전비 때는 GTX 찬성했을 텐데 버나마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참 한심하네.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AI 어디까지 왔을까? 스탠포드 보고서. 아, 이런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들아 분명히 얘기하지만, 친미, 반중, 전략은 친미, 전술이 반중입니다. 근데 반중, 친미 입장에서는 이런 보고서를 못 받아들이겠죠. 왜냐면, AI 분야에서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다 이거예요. 양적으로 보면 중국이 굉장히 앞서 있다. 이걸 반중 친미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없지. 예. 물론 질적으로 아직까지는 미국이 앞서 있어요. 예. 양에서는 중국이 앞서 있지만 질적인 데서는 미국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인데 그 격차가 사실 커요. 예. 겉보기는 거의 중국과 미국이 거의 같은 수준인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초격차가 유지되고 있어요. 예. 근데 왜 이런 거 하냐? 인다 굴건너 관점에서 옛날에 1850년대 때 그 최초의 어떤 그 뭐죠? 그 함선, 철갑선을 만든 건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였어요. 철갑선 만든 게 아마 인들아 기억에 최신 배를 함대를 만든 거죠. 그 전에는 이 프랑스가 만들었기 때문에 영국 애들이 자극받아서 그제야 부랴부랴 그걸 만들었어요. 그 기술을 여러가지 그런 것들을 국기본의 어떤 아이디어인 거죠. 자기의 어떤 가상 적국, 가장 라이벌이라 생각하는 데가 먼저 만들었어. 무슨 수로라도 만들어야지. 예를 들면 한국은 어때요? 일본이 뭘 하면 우리는 어떤 국가적 예산을 다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해야 된다. 여태까지 그렇게 했잖아. 이제는 또 중국이 뭘 하면 이제는 일본하고는 이제 좀 비슷하니까 그런 감정이 많이 사라졌는데 이제는 중국이 뭘 하면 무슨 수술라도 중국이 AI의 선진국이야? 그럼 우리도 해야 돼. 이런 분위기가 좀 돼 있잖아요. 그런 어떤 분위기다. 그래서 일본과의 어떤 그런 것보다 중국이 AI를 해? 말도 안 되잖아. 우리가 앞서야지. 미국 쪽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중국이 이렇게 막 엄청나게 추격하고 조금 있으면 미국을 추월할 수 있어요. 데이터 보세요. 그러면은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에서 예산이. 미국 AI 예산을 대대적으로 확충하고 투자해라. 중국한테 추월당한다. 이런 여론이 형성될 거 아니에요. 이게 스탠포드 보고서라는 거죠. 예산이에요. 다 따지고 모든 게 다 예산. 근데 잊지 마세요, 여러분. 90년대 때 일본이 이랬어. 90년대 전자제품이다, 자동차다, 모든 건 미국 기업들이 보다 앞서있던 게 일본이잖아요. 지금 어때요, 일본이? 여러분 잊지 마세요. 중국도 지금 전기차는 국기본이 중국한테 줬다고 얘기했습니다. AI도 뭐 준 것처럼 보여요. 드론이나 뭐 이런 거 다. 걱정하지 마세요. 10년 뒤에 역전됩니다. 왜? 놀랍게도 훌륭하신 맹꽁이 시파르 지도자 덕분에 미국의 초격차 유지되고 중국은 오히려 폭망하게 됩니다. 안심해도 됩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렸어요. 인들아 믿어도 됩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근데 현실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반중 친미는 현실을 못 받아들여. 그러나 친미 반중은요, 미국 친미는 전략, 반중은 전술이기 때문에 중국의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요. 중국이 잘하는 거 잘한다, 못하는 건 못한다. 그걸 얘기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음모론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중국은 망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한다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몰랐는데
튀니지, 이 나라가 맨날 무슨 리비아 옆에 있는 나라인데, 가고 싶네요. 이 튀니지 같은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체코제, 매력 있는 나라예요. 한번 보세요. 체코제, 이 튀니지가 굉장히 색다르게 다가올 겁니다. 체코제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튀니지가 무슨 행복지수가 굉장히 무슨 뭐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로 여태까지 알고 있거든요. 이거 보면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조작 방송이냐? 알 수가 없네요. 한번 교차 검증해 보겠습니다. 체코제가 마치 그냥 그 트루먼 쇼 같은 모든 어떤 튀니지 나라를 홍보하기 위해서 체코제를 홍보대사를 임명해서 쇼를 한 건지 한번 다른 튀니지 여행기에 대해서 한번 인드라가 보면서 교차 검증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체코제에 나온 어떤 튀니지라는 나라는 놀라운 나라고 굉장히 가고 싶은 나라가 됐다. 매력적인 나라가 됐다. 언젠가는 꼭 한번 죽기 전에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네요. 고맙습니다, 체코제님.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넘어가고요. 바쁘니까. 그 다음에 이 친구 아이고파. 놀랐어요. 이 친구 너무너무 그냥 이런 애들 그러니까 오타쿠 중에 가장 무서운 오타쿠는 서양 오타쿠죠. 이 친구 오타쿠 정신이 있네. 그러니까 매니아 정신이 있는 겁니다. 오타쿠의 원조는 매니아잖아요. 외국인이 서양애가 서울의 모든 동네의 역사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인도 이렇게 하기 힘든데 하고 있어요. 심지어 이번 코너는 이 덕수궁 쪽에 사는 외국인이 와서 한국의 역사를 얘기해. 이 동네의 역사를. 그리고 역사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역사까지, 그런 것들은 그냥 다른 건 책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는 할머니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집의 내력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그 동네 사람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인드라가. 이게 서울의 모든 동네를 다 소개한대요. 난 이런 콘텐츠를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유튜버들을 좋아합니다. 조회수가 팍팍 늘어서 100만이 됐으면 좋겠네요. 말씀드리시고, 아이고, 마트. 그 다음에 얘기했죠. 학식, 도쿄대 학식, JM. 그래서 인드라가 몇 년 전에 세드리님하고 도쿄에 갔을 때 도쿄대, 그 다음에 와세다대,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 대학이지? 세계대학, 다 이렇게 점심때는 이렇게 대학 식당에 가서 밥 먹고, 이게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점심때는 한국이건 일본이건 직장인들이 줄 서요. 맛집이 아니더라도 다 줄 서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다, 우리 동네도 그래요. 특별히 맛집도 아닌데 직장인들이 점심때는 다 붐벼서 다 줄 서 있잖아.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점심때는 되게 붐벼요. 뭐 특별히 줄 서 있다고 맛집이 아니라고. 그럴 때 점심때 어디를 가냐, 여러분. 도쿄에 만약에 여행 간다면 대학교를 찾으세요. 대학교. 도쿄대 이왕이면 11시쯤에 가가지고 1시간 정도 도쿄대, 와세다대, 또 어디지? 대학교 또 하나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이렇게 하루에 한 번씩 대학, 뭐 난 대학생이 아닌데 먹어도 되나? 아무나 갈 수 있습니다. 아무나. 신분증 안 따져요. 가서 도쿄대가 이런 데구나. 그 도쿄대 애들이 이렇게 훌리고 다닌다. 아직까지도 무슨 우리 고교 시대 80년대 교복 있죠? 그런 거 입고 다니는 애도 있어요. 굉장히 똘끼 충만한 애들도 있고, 도쿄대 가 보니까
그런 애도 있고 하여간 재밌고 와세대 개인적으로는 와세대 대학하고 고려대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시설은 은근히 와세대 대학이 굉장히 최신식이 됐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게 고려대가 훨씬 더 최신 설비 건축이나 이런 설비를 이런 거 잘 해놨어요. 서울대보다 연세대보다. 마찬가지로 인드라가 일본 세계대학을 갔는데 와세대 대학이 세계대학 중에 제일 잘 돼 있어요. 반면에 가장 좀 낡아 보이는 게 그 일본의 연세대라고 할 수 있는 대학이 이름은 기억도 안 나네. 갑자기 그 대학이 한때 인드라가 구본에서 중시했던 대학 아니야. 걔네는 식당도 가장 우져요. 도쿄대 식당, 와세대 식당은 잘 돼 있어요. 반면에 그쪽 연세대, 일본의 연세대 대학은 식당도 후져. 완전히 90년대, 80년대 스타일이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뭐 많이 달라졌겠지. 인드라 얘기에 충격받아가지고 갑자기 그 대학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일본의 연세대. 그때도 저는 연세대 나왔지만 저는 고대 만세! 고대를 지지합니다. 연세대 안 좋아해요. 마홍 선생님을 배신한 연세대를 싫어합니다. 연세대 대학 나왔지만 저는 연세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토 말고요. 3대 대학이 있잖아요. 와세다 말고 와세대 대학은 고려대.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교토는 교토에 있는 대학이고. 찾아볼까? 잠깐. 게이오대. 게이오대학. 게이오요. 일본의 연세대가 게이오대학, 일본의 고려대가 와세다 대학, 일본의 서울대가 동경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게이오. 제드래곤이 게이오대학 다녔잖아요. 서울대 나와서 게이오대학. 그렇습니다. 근데 학교가 많이 낡았어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도 놓쳤네. 축구 방송 때문에 또 못하게 됐네. 12시 38분. 어쨌든 11월 23일 학생의 소리에서 그 기념식에 방송한 걸 박수를 보내고, 다음 방송에서는 일요일에 하잖아요. 토요일날 그때는 제대로 방송하겠습니다. 시간에 구애됨이 없이. 지금 평일날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23일 신의주 학생운동 날 기념일을 공휴일로 하자, 이런 정신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말씀드리고, 0대0으로 끝난 거 천만다행이다. 인간지표 인드라 영향이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5대0으로 진다니까 0대0으로 됐네요. 이거 1대0으로 졌어도 수긍할 만한 경기를 0대0으로 비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마자세.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꿈 꾸세요.